쪽수가 몇 쪽입니까? 87쪽. 숙제는 없었나? 86쪽 하나 있었어? 86쪽 하나는 좀 어떻게 가능하겠지? 그러면 바로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시간에 들어갈 게 87쪽인데 우리 필기 번호를 보면 5번 하면 됩니다. 5번. 자, 5번에서 뭐를 갖다 배워야 되냐면 전자 배치 규칙을 갖다가 배워야 돼요. 전자 배치 규칙. 그래서 전자 배치 규칙이 뭡니까? 잠깐만요. 이거 필기 처음 하나? 맞네. 자, 전자 배치 규칙이 뭡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이따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비탈을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는지 봅시다. 오비탈 표시. 그렇지? 어떻게 표시하냐면 2px의 1 이렇게 표시할게요. 민준아, 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게 뭐였지? SP? 에너지 중요. 또 SP 이런 건 뭐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오늘 뭐 배웠나? 오비탈? 오비탈보다 더 중요한 거 배웠는데 동아가 뭐 배웠나? 양자수 배웠지? 양자수 종류 몇 종류 있다더나? 뭐 있어요? 순서대로 말해. 동아가 뭐 있노? 그 다음에 스피인 양자수. 순서대로 외우세요. 알았지? 그래서 자, 요 앞에 있는 2라는 요 숫자, 요런 2.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자, 주양자수를 의미한다. 주양자수. 너희들 주양자수는 뭐를 따질 수 있다 그랬지? 에너지 따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맞죠? 우리가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그랬다 알겠지? 그 다음에 오비탈의 크기 따질 수 있습니다. 1S보다는 2S가 크고 3S가 큽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라는 숫자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놈입니다. 이 말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P, 요 P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지. 오비탈의 모양. 우리 오비탈의 모양은 무슨 양자수야? 방위 양자수. 방위 양자수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비탈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다. P 오비탈이면 모양이 무슨 모양인데? 아령 모양이지, 아령. 방향성이 있나 없나? 방향성이 있지. 몇 가지 방향성이 있더노? 세 가지 방향성. PX, PY, PZ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이 X라는 숫자 있지, 맞지? 요게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면 자기 양자수를 의미하죠. 자기 양자수. 그래서 이 자기 양자수가 우리는 오비탈의 방향을 의미해요. 방향. 그래서 지금 저기는 px라 썼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아령 모양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요 위에 적었던 이 숫자, 요 숫자가 채워진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채워진 전자수. 그래서 전 시간에 선생님이 정확하게 마지막에 얘기할 때 에너지 준위 한번 읊어보자. 제일 밑에 누구고? 1S지 맞지? 1S 차고 그 다음 누구 차지? 2S 그 다음 2P 그 다음 3S 그 다음 3P 그 다음 4S가 그래요. 3D가 아니라 맞지? S 오비탈은 방이 몇 개 있어요? 상자 한 개 있지 맞지? P 오비탈은 상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3개. 그래서 인마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일단은 1S
1S에는 두 개가 찼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지금 화살표 방향 반대로 했지? 저거 무슨 양자수야? 저거 지금 전자를 쌤이 표현한 거잖아. 스핀 양자수지. 화살표 방향은 반대로 했는 거 알겠니? 그 다음 1S 두 개 차고 그 다음이 2S지 맞지? 그래서 2S도 두 개 차고 그 다음에 2P는 방이 3개다 알겠지? 2P 그랬을 때 X 방향의 전자 하나 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 방 이름이 PX, PY, PZ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얘 자기 양자수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0, 1입니다. 그런 거 집에 가서 똑똑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을 갖다가 표시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래가지고 오늘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전자 배치 규칙입니다. 저번 시간에 양자수만 제대로 배웠으면 너희들은 한 시간을 갖다가 알차게 보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자 배치 규칙 요거 하나만 너희들 알아도 너희들은 알차게 보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전자 배치 규칙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타이틀을 적고 갈게요.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파울리의 대파 원리. 그 다음 훈트 규칙.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 줄 때 왜요?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대파 원리, 훈트 규칙. 반드시 외워. 타이틀로. 그거를 하나하나씩 선생님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설명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이 세 개는 만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세 개는. 근데 잘 봐라. 내가 이 싸움의 원리를 갖다가 위배를 시켰어요. 내가 싸움의 원리로 만족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들뜬 상태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들뜬 상태가 된다. 들뜬 상태가 뭐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입니다. 알았지?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 가장 안정하게 있을 때가 바닥 상태라는 단어를 썼고 그거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으면 들뜬 상태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갖다가 위배를 시키면 이거는요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한 겁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무조건 만족시켜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훈트 규칙을 내가 위배를 시켰다. 그래도 들뜬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한 겁니다. 알겠지? 들뜬 상태로. 근데 나는 이 세 개를 전부 다 만족을 시켰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만족시키면 나는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한 겁니다. 바닥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이 세 개가 뭔지를 알고 난 상태에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안 상태에서 누구를 위배시켰는지 찾아야 돼요. 누구를 위배시켰는지 알겠지? 그래서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요건 내가 요 정도는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가 뭐야? 이거부터 우리 한번 배워보자. 말 그대로 이거 용어만 알고 있으면 싸울 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싸는다. 우리 그때 선생님이 에너지 준위할 때 1층에는 1S, 2층에는 2S, 2P, 3층에는 3S, 3P, 3D 기억나죠?
그래서 싸움의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전자 채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게 1S예요. 1S. 너희들 S 오비탈이 전자 몇 개 차지요? 최대 2개까지 차.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1S 둘. 그 다음에 누구 차야 돼? 2S 차야 되지. 2S 둘. 그 다음에 누구 차? 2P지. 2P에 6개까지 찰 수 있습니다. 방이 3개 있으니까. 그 다음 누구 차는 거야? 3S 둘. 그 다음에 3P 6. 그 다음에 4S 둘. 이런 식으로 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이거 한번 봐봐. 2, 6이면 전자 10개다, 맞지? 그럼 요 두 번째 것들까지 채우니까 네온까지 채운 거야, 맞지? 네온. 그 다음에 3S 둘, 3P 6 그러면 아르곤까지 채운 거야, 아르곤.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거 2개 채웠으니까 칼슘 20번까지 다 채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싸움의 원리는 비교적 쉽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이라 그러면 상자 하나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이 반대인 전자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 방향이 반대인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이 반대인 요렇게 반대로 차야 돼요. 최대 2개까지 3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면 됩니다. 알았니? 그럼 봐라. 요렇게 전자가 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요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갖다 위배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입니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오비탈에 요렇게 지금 이거는 스핀을 막 반대로 채우긴 채웠잖아, 맞지? 근데 3개가 들어갔잖아, 맞지? 요거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했기 때문에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불가능한 전자 배치. 그러면 자,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 요건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요거는 가능하지, 맞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1개만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전자다. 요런 단어 씁니다. 홀전자, 용어 알아두세요. 홀전자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훈트 규칙. 그래서 훈트 규칙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P 오비탈이나 안 그러면 D, 안 그러면 F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가능한 홀전자 수가 많도록 채웁니다. 이거예요. P 오비탈, 특히 우리 D 오비탈하고 F 오비탈은 20번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P 오비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그럼 p 오비탈은 방이 3개 있다고 했지, 맞지? 이렇게 3개 있는데, 요때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떻게 차야 되냐면 홀 전자가 가능한 한 많도록 차야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요게 지금 한 방이기 때문에 최대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만약에 여기 한 개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들어갈 전자는요, 여기다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딴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거,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거. 이래야 홀 전자수가 점점 많아지잖아, 맞지? 그래서 최대로 홀 전자수는 3개까지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자가 들어가야 돼.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차야 됩니다. 이게 훈트 규칙입니다. 알았지? 필기는 하지 말고 잘 봐봐. 우리가 채워질 때, 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자, 1개 채워주면 여기 표시, 2개, 그 다음 3개 이렇게 찼어. 그리고 이제 낑겨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최대 6개까지 찰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갈 때 반발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이걸 우리 무슨 양자수? 스핀 양자수. 알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6개까지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그게 훈트 규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배웠으니까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자. 예. 자, 우리 질소 봅시다. 질소. 질소 원자번호 몇 번이지? 몇 번? 7번이. 그러면 원자번호가 7번이면 전자수 몇 개 있어요? 전자수 7개 있지, 맞지? 그럼 7개를 전자 배치해야 돼. 자, 제일 처음에 1s, 둘, 2s, 둘. 그럼 몇 가지? 4개잖아. 그럼 2p에 몇 개 차야 돼요? 셋. 이렇게 해야 총 7개가 되지, 맞지?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갖다가 우리가 오비탈 그림으로 그리면 1s는 방이 하나 있으니까 2개, 스핀이 반대로 이렇게 차야 되고, 그 다음에 2s 같은 경우에 또 2개 다 찼으니까 이렇게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2p 같은 경우는 방이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3개 있지, 맞지? 그랬을 때 이 3개의 전자가 어떻게 차냐면 가능한 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채워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든 걸 갖다가 우리는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한 거 이겁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전자 배치해서 이걸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논다는 소리는 이 내용은 충분히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럼 봐라. 하나, 둘, 이렇게 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금 얘도 보면 전자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 때문에 이게 질소입니다. 얘도 알겠지? 근데 질소인데 야 같은 경우는 뭐를 위배시켰습니까? 뭐를 위배시켰지? 싸움의 원리 위배시켰지, 맞지? 저 세 개 중에 맞지? 그래서 싸움의 원리를 위배시키면 들뜬 상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가 들뜬 상태고 싸움 원리를 위배시켰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본인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요거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얘도 전자수는 7개 있습니다. 그럼 전자수가 7개 있으니까 요거도 마찬가지 질소다, 질소. 알았지? 질소. 준하나, 잠이 그렇게 오나? 너 이 시간은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학교에 있을 시간에 잠이 없으면 되나?
저거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 몸은 우리 사람 몸은요. 적응 억수로 빨리 하는 게. 너희들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요. 내가 안 먹던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사람은 야가 빠졌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너희들 몸을 만들어야 돼. 몸을. 몇 시에 무조건 기상하고 몇 시에 무조건 자고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알겠니? 그래서 저거 몸을 만드세요. 그럼 그 시간에 절대 잠 안 옵니다. 몰라. 그게 네가 중간에 패턴이 깨져 보면 잠이 와요. 내가 항상 자는 시간이 새벽 1시야. 그럼 새벽 1시면 맨날 1시 되면 자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조금 놀다가 내가 3시에 자꾸잖아. 지 그걸 깨본 겁니다. 그럼 다음날 상태가 마탱이 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 알겠니? 뭔 생각을 하니? 만들어라. 알았지? 그거 만드는 거 본인이 하면 쉽다. 내가 잔소리 하나만 더 합시다. 아침에 잔소리 별로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누가 나왔냐면,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한 애가, 수석 입학. 그러니까 입학을 2개를 했는데, 서울대 의대를 수석 입학했고, 하나는 일본에 있는 대학에 무슨 과도 입학을 했어요. 그 2개를. 그래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걔가요, 일본의 대학을 원서를 쓴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걔가 일본 대학을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 문제집이 보니까 전부 일본 문제집이야. 일본 수능 같은 거 출제했던 그런 문제집이 있죠. 그런 것만 다 풀고 이랬더라고. 근데 걔가 내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는 공부를 졸라 못하는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녔던 선생님, 담임 선생님 말은 얘는 지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 챙겨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을 가졌냐면 중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뒤로부터 공부를 하려면 내 몸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딱딱 정해서 게임도 하는데 근데 게임을 하는데 그걸 갖다 길게 해버리면 나중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타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만드는 게 우선 공부가 우선이 아니야. 내 체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체력부터 어떻게 만들고 그 흐름 깨지 마세요. 절대로. 선생님 진짜 나도 흐름 안 깹니다. 왜 흐름 안 깨냐면 내가 토요일 아침에 들어오는 애들 있나? 없지. 일요일 아침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쌤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수업에 밤에 11시 30분까지 수업이야. 중간에 쉬는 타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는 몇 시에 이게 나와야 되냐면 집에서 한 최소한 8시 반쯤은 나와야 돼. 그럼 8시 반부터 이렇게까지 계속 생활을 해야 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내가 9시 반 수업이잖아. 그럼 9시 반이면 8시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11시까지 수업을 계속 풀러해야 돼. 그러면 토요일 스케줄 이렇고 일요일 스케줄 이러면 내가 금요일 저녁에 술 처먹고 뭐 어떻게 됐지? 술 처먹고 밤에 막 한 3시, 4시 이렇게 집에 들어가. 그럼 이거 다 깨지 않나? 이거 전부 다 깨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패턴대로. 승진아, 너 아침 8시 반부터 밤에 11시 반까지 책상에 그냥 앉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겠니? 그러니까 그건 만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했습니다. 진짜 봐라. 자, 그러면 요게 지금 1S에 2개 채웠고 2S에 2개 채웠고 지금 2P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채웠어. 전자수는 세 보니까 7개이기 때문에 질서예요. 그래서 요것도 들뜬 상태입니다. 들뜬 상태예요. 뭐 위배시킨 것 같아요? 흑체, 훈트, 규칙 요거를 갖다가 위배를 시킨 거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선생님을 한번 알려주면 선생님이 요렇게 지금 하게 되면 바닥 상태라고 그랬잖아. 맞지? 지금 얘가 보면
싸움의 원리. 밑에서부터 다 채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싸움의 원리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는데 스핀을 반대로 채웠기 때문에 파원리, 베타원리 오케이. 그 다음에 훈트 규칙. 가능한 홀 전자수 많도록 채웠기 때문에 훈트 규칙 오케이. 그래서 바닥 상태 그랬는데 요게 있잖아. 요게 지금 어떻게 돼? 이것도 바닥 상태일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요렇게 비교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뜬 상태라 해야 됩니다. 에너지 준위가 약간 더 높기 때문에 바닥보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데 요런 거를 갖다가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필기하고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 가로 3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로 3번 이온의 전자 배치. 이온도 전자 배치를 할 거다. 너희들 이온이라는 거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몇 쪽이 되는 거예요? 18쪽이 되는 거지 맞죠? 18쪽에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알겠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봐라. 얘 나트륨 원자입니다. 우리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지. 그럼 전자수도 11개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1s 둘, 2s 둘, 2p 6. 이거 자동으로 해라 그랬다. 여기까지 딱 차면 10개다 맞지? 그래서 3s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cl 갑시다. cl 원자번호 몇 번이야? 17번. 그럼 전자수도 17개. 1s 둘, 2s 둘, 2p 6개. 여기까지 채우면 10개라 그랬지? 3s 둘, 3p 가면 여기까지 12개를 채운 건데 이제 남아있는 거 5개만 채우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 5 이렇게 쓰면 끝나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온이 되면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 그럼 나트륨 이온이라는 거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요거를 뭐 해야 돼? 요거를 잃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1s 둘, 2s 둘, 2p 6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네온입니다. 나트륨 이온은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 얘도 보자. 자, 야는 Cl-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p 오비탈이 지금 5개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채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1s 둘, 2s 둘, 2p 6, 3s 둘, 3p 6 이런 식으로 전자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냐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다 했으면 책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 책 87쪽 간다. 자, 1번. 전자 배치의 표시 동그라미 쳐서 그 밑에 보니까 이 px에 두 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2라는 숫자는 주의한 게 없습니다. p라는 의미는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방이 양자수지. 그 다음 x라는 거는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예요. 그 다음 2라는 거는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예요. 그걸 갖다 오른쪽에 상자로 표시를 하는데 자 1s 둘 그러니까 1s 두 개 다 차고 2s 두 개 다 차고 2p에 찰 때 보면 각 방에 하나씩 차고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주위에 잠깐만 볼까? 오른쪽에 주위에 자 p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자 밑에 그림 봐라. 하나는 앞에 거 두 개 채웠고 두 번째 거는 양 끝에 거 채웠고 세 번째 거는 뒤에 두 개를 채웠단 말이야. 그 밑에 글자 쌤 읽어볼게. 위 세 가지 전자 배치 모두 싸움의 원리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상태냐면 마지막에 요게 전자가 자, 두 개만 채워주면 돼. 요게 두 개가 채워지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리면 바닥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이 바닥 상태입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그려도 바닥 상태다. 이 말을 얘기한 거다, 알겠지? 됐습니다. 그 밑에 자 본문 가자. 본문에 2번 전자 배치 규칙 줄치고 앞에 완결 표시되기. 전자 배치 규칙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다. 첫 번째 싸움의 원리 줄쳐라. 자 싸움의 원리 줄쳐서 자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쳐라.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거기 줄치면 돼요. 그래서 1s 두 개 차고 그 다음 2s, 2p, 3s, 3p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줄쳐라. 파울리의 베타 원리 줄쳐라.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뭐야? 그럼 뒤에 줄쳐라. 한 개 오비탈에 줄치고 그 밑에 최대 전자수는 2개 뒤쪽에 스핀 반대로 채워야 된다. 그겁니다. 한 개 오비탈에 전자 최대 2개까지 들어가고 스핀을 반대로 채워야 된다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밑에 얘 보니까 한 개만 딸랑 들어갔다 가능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홀전자로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가능합니다. 근데 세 번째 그림하고 네 번째 그림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3번 훈투 규칙 줄쳐라. 자 훈투 규칙이 뭐야?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줄치세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쌤이 아까 필기했던 P, D, F입니다. P, D, F. 아까 선생님이 P 오비탈은 방이 3개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들 PX, PY, PZ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 에너지 준위 다 같습니다. 알겠지? D 오비탈 방 몇 개 있다 그랬지? 5개 있지, 맞지? 그 5개도 에너지 준위 다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뒤에 줄쳐라.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가 된다.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를 하시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탄소 한번 봐봐. 탄소에 1s 둘, 2s 둘은 괜찮은데 2p에 채우는 거 봐라. 지금 그렇게 채워버리면 홀 전자수가 하나도 없잖아, 맞지? 그럼 이건 들뜬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봐라. 오른쪽에 보니까 2p에 각 방에 하나씩 지금 들어가 있다, 맞지? 다시 한 번만 더 봅시다. 질수 봐라. 1s 둘, 2s 둘인데 2p에 보니까 한 방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 버렸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훈트 규칙을 위배한 겁니다. 들뜬 상태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2p에 각 방에 하나씩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맞지? 그게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한 겁니다. 자, 그 밑에 3번 가자. 3번의 표. 바닥 상태 줄치되기. 바닥 상태. 그럼 바닥 상태가 뭐야? 그러면 설명은 이렇게 해도 돼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 그 바닥 상태란다. 근데 화살표에 보면 자 줄쳐라. 파울리 베타 원리는 따르면서 줄치돼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줄쳐. 싸움의 원리와 훈투 규칙을 모두 만족. 다시 얘기해서 세 개 다 만족하면 바닥 상태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들뜬 상태 줄쳐봐. 들뜬 상태가 뭐냐면 에너지가 높다는 말입니다. 알겠지? 에너지가 높다는 말인데 고도 화살표 줄쳐라. 파울리 베타 원리는 따르지만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뒤에 줄쳐라. 싸움 원리나 훈투 규칙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 그래 되면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 네모 있지? 네모. 그거 왕별표 주세요. 그 네모를 너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조금 이따 선생님 수업시간 시킬 거다 이거. 표 밑으로 갑니다. 4번 원자과 전자 줄쳐라. 원자과 전자. 상진아, 원자과 전자가 뭐야? 전자수야. 자, 그래서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만 칩시다.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다 보니까 그 밑에 줄쳐 화학 결합에 참여합니다. 쌤 예전에 수업할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자과 전자 이렇게 얘기하면 원자라는 단어는 알고 전자도 알잖아, 맞지? 이때 가짜가 무슨 가짜라 그랬어? 가능할 가짜입니다. 가능할 가짜.
뭐 하는데 가능한? 결합하는데 가능한. 알겠니? 그래서 방금 전에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줄치자. 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까? 그러면 너희들 원자과 전자수가 곧 족 아닙니까? 족. 맞지요?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리튬 발에 리튬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뭐야? 그러면 ES의 한 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볼래? 1S 둘, 2S 둘, 2P 여섯, 3S 둘, 3P 여섯, 4S 둘. 그 다음 누구 차지? 3D 차지야. 맞지? 3D 셋 이렇게 찼어요. 전자배치 이렇게 했다. 됐니? 원자과 전자수 몇 개입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주양자수만 보자. 이렇게만 적어놔.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는 게 제일 바깥쪽에 도는 전자잖아. 그럼 봐라. 얘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껍질이지. 그 다음 얘는 네 번째 껍질이지. 맞지?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주양자수만 보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봐라. 자, 2P 5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원자과 전자수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7개지, 7개. 주양자수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물어보면 우리는 주양자수만 보면 돼요. 주양자수. 됐습니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이온의 전자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에 양이온의 전자배치 되어 있는데 밑에 표 바로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리튬 봐라.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1s 둘, 2s 하나잖아. 근데 리튬 이온은 ES에 있는 전자를 하나 버릴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Li 플러스는 1s 둘 이렇게만 전자 배치해. 그럼 전자 두 개만 가졌기 때문에 누가 된 거야? 헬륨이 된 거지, 맞지? 그래서 Li 플러스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마그네슘 다시 한번 보자. 마그네슘은 12번이기 때문에 1s 둘, 2s 둘, 2p 6, 3s 둘이야. 그러면 얘가 이온이 될 때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두 개를 버릴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전자 배치가 1s 둘, 2s 둘, 2p 6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쌤 요거 잠깐만 볼까? O2 마이너스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 돼요? 얘 누구 전자 배치 돼요? 네온의 전자 배치 되잖아. 알겠니? Na 플러스 얘 누구 전자 배치 돼요? 네온 됩니다. 네온. 너희들 P 3 마이너스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지요? 얘 원자번호 15번 아니야. 근데 3개를 얻었잖아. 18개. 다르고. 알겠니? 그런 식이야. 알루미늄 3 플러스 이건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지요? 네온. 이거 원래 13번. 근데 3개 잃었어. 그럼 10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아까 이온의 전자 배치는 18쪽에 전자 배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89쪽에 바로 넣기. 그거만 지금 빨리 안 풀어.
자, 선생님 다 불러줄게. 자, 1번 싸움 원리, 2번에 파울리 베타 원리, 3번에 2, 4번에 훈트, 5번에 원자과 전자, 6번에 비활성 기체입니다. 됐지? 숙제 나간다. 그 밑에 숙제고, 어디까지 숙제냐면, 잠깐만. 우리가 오늘이 이날이지. 오늘 볼 거지. 숙제가 어디까지냐면요. 111조까지입니다. 그렇지? 111조까지 숙제하고, 지금 노트 펴서 뭐를 하냐면, 이거 필게요. 자, 전자 배치. 이거 할 건데. 전자 배치. 그렇지? 노트에 필게라. 근데 설명 듣고 필게. 설명 듣고. 자, 우리가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그 두 개는 절대 별로 출제할 거 없고 전자 배치 할 것도 없어요. 이쯤부터 갈게요. 미 3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써야 되냐면 1s 둘, 그 다음 2s 하나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오비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1s 두 개 그려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2s는 하나 그려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미 100 4번 1s 둘, 2s 둘. 그래서 방을 갖다가 두 개를 그려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둥 5번 1s 둘, 2s 둘, 2p 하나 이렇게 맞지? 그러면 자 방을 갖다가 요렇게 그려가지고 5개를 그려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그 다음에 탄소 6번이지 맞지? 그래서 1s 둘, 2s 둘, 2p 둘 그림 요렇게 그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요렇게. 뭐 때문에? 콘트 규칙. 알겠지? 요렇게 해서 어디까지 그리냐면 아르곤까지 18번까지. 알겠니? 18번을 해보면 자, 아르곤 자 1s 둘, 2s 둘, 2p 여섯, 3s 둘, 3p 여섯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옆에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1s, 2s, 2p 그 다음에 3s, 3p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1s 둘, 2s 둘, 2p 여섯이니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버릇을 그렇게 들으세요.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아니다. 콘트 규칙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알겠지? 지금 선생님 시간 10분 정도 줄 테니까 빨리 아르곤까지 유튜브. 근데 다음 주 금요일에 오는 거지. 아니요. 후일 안 옵니다. 요거 다 그려야 돼. 그래서 요거 그리면서 규칙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아, 요거 되니까 뭐가 하나씩 드는 애 이런 걸 갖다가 그리면서 알아둬야 돼요. (45분까지) 그려.